네, 이제 보통 간단하게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약국 가서 아까 상담하신 분처럼 변비약을 사서 드시죠. 근데 변비약이 일시적으로 변비가 있을 때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 변비약의 문제가 특히 이 환자분처럼 뭐 30년 이상 되시면 어떤 원리냐면 변비라는 거는 장은 일단 음식물을 먹었을 때 위에서 화학적인 소화를 삭히는 작용을 한 다음에 위 장이 연동 운동을 해요. 요구르트 선전할 때 보면 장이 볼록볼록 하는 거 그런 연동 운동을 하면서 수분이 적당하게 흡수가 되어야 건강한 변이 나오는데 이 변비약의 원리는 변비약을 먹으면 이 장 운동을 굉장히 빨리빨리 시켜버리면 이 수분을 흡수할 시간이 없어지죠. 그러면 변이 묽어지면서 설사를 시키는 그런 기전인데 변비약을 계속 먹다 보면 이 장이 계속 이런 강한 자극을 원해서 계속 장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 장을 자극해야 되는 그 기전이 약해지면서 계속 강한 자극을 원하다 보니까 결국은 장 무력증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처럼 이제는 사실 변비의 원인은 제가 조금 이따 짚어드릴 텐데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근데 이 환자분처럼 장 무력증까지 가신 경우는 사실 한방에서도 그렇게 단기간에 절대 뭐 한약 한두 제 먹고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변비의 원인을 조금 더 좀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실증하고 일단 허증으로 나눠요. 그래서 실증인 경우는 몸에 열이 너무 많은 경우에 몸에 진액을 자꾸 말려요. 그러다 보면 이 열의 원인이 사실 심장에 화가 많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뭐 간에 열독이 찬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위에 열이 찬 경우도 이거는 각각 증상에 따라서 한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어떤 열인지 열을 꺼야 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음액이 너무 부족한 경우인지 보충을 해야 되는 경우인지 그거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약제가 좋다고 이렇게 단박약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해요. 이렇게 좀 심한 변비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또 이제 연세가 거의 지금 70대 후반이신데 70대 후반 정도 되시면 양기도 허해지면서 아까 말한 위장의 연동 운동 자체가 안 돼서 변을 밀어내는 그 힘도 부족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보기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단순하게 어떤 단박약이나 어떤 그런 약제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약을 쓰실 생각이면 절대로 혼자 임의적으로 어떤 약 쓰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에 따른 약을 쓰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한약이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비용적인 부담이 있어서 그걸 뭐 6개월, 1년 이렇게 끌고 가실 수가 없으면 사실 저도 이런 그 노인분들을 많이 보는데 이 환자분처럼 변비약을 심하게 오랫동안 드시지 않는 분도 연세가 드시면 위장 기능이 점점 약해지면서 소화력도 떨어지고 장 운동도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노인성 변비가 많으세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보면은 아까 옆에 원장님께서 천추열, 배꼽 옆에 혈자리 말씀해 주셨는데 천추열이라든지 이런 복부 주위에 강 자극을 주는 침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 배를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 뜸 치료를 해서 이거는 정말 꾸준히 일주일에 2번, 3번 꾸준히 정말 몇 달 동안 관리한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이 장 자극, 무력해진 장을 살려주는 침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시니까 시간적인 여유와 그다음에 노력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어지러운 것도 당연히 앞에 원장님들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이게 이 먹을 게 들어가고 아웃풋이 깨끗하게 나와야 몸에 이 담음이나 이 독소가 안 쌓이는데 당연히 그런 몸에 소화되지 않는 어떤 노폐물을 한방에서는 담음, 식적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당연히 위장에 가득 차 있겠죠. 그게 이제 머리 위로 가면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구역들도 나오고 멀미도 자주 하게 되고 머리도 아프고 뭐 심하면은 뭐 여기저기 담 증상처럼 근육통도 올 수 있고 한방에서는 모든 병의 원인을 십중구담이라는 표현을 해요. 소화되지 않는 순환되지 않았던 노폐물 그 노폐물을 깨끗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환자분처럼 일단 대변부터 안 나오고 문제가 있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이제 계속 변비약에 의존하다 보니까 위장 무력증까지 가진 상태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순환을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시고 꾸준히 한의원에 다니시면서 침치료, 뜸치료 반드시 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생활 습관 중요하거든요. 규칙적인 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찬물 먹는 거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는 따뜻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음식물 드실 때 흰 쌀밥보다는 꼭 잡곡밥, 현미밥을 드시도록 하고 앞에 원장님도 음식 얘기 고구마도 얘기하셨는데 고구마가 조금 부담되시면
갈아가지고 아까 우유에 타서 갈아서 드시는 거. 그다음에 또 변비에 좋기 때문에 미역 같은 거 해조류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채소를 드실 때 이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절대 생 야채는 오히려 소화도 안 되고 더 힘드실 수 있으니까 꼭 나물 형태로 드시도록 하고요. 과일 중에서는 뭐 사과를 껍질째 갈아서 드신다거나 혹은 키위가 상당히 이 위장 운동을 조금 업시키기 때문에 키위도 좋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집에서 만드는 요구르트 만들어서 유산균 계속 꾸준히 섭취하시고, 정말 100세 시대 앞으로 정말 20, 30년 사셔야 되는데 계속 변비약에 의존해서 하다 보면 더 정말 위장 무력증에 빠져서 더 심각한 어떤 상태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의원에 가셔서 상담하시고 필요하면 약도 쓰시고 꾸준하게 침뜸 치료 권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세가 80이신데 목소리가 굉장히 젊게 들리시네요. 고맙습니다. 기운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으신가 봐요? 아유, 밥을 조금 먹었다네. 네. 뭐, 기운 맥을 못 죽여.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써가지고 기운이 있으신 줄 알았더니 그런지 않으시네. 왜 식사를 예. 조금밖에 못 하세요? 그렇게, 원래 그렇게 좀 뭐 조금만 들어가면 배불러요. 혹시 키 몸무게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니? 몸무게는 48. 48. 그리고 키는 51인가 52인가 그 정도 키가 돼요. 되게 작으시고 네. 출산은 자녀를 몇 분이나 두셨어요? 하나예요. 한 분이요. 혹시 요실금은 없으신가요? 그런 건 없어요. 요실금은 없으시고, 그러면 네. 변을 볼 때 보고 나서 끝에 가서 변실금이 있으신 네. 거네요. 평소에 네. 있는 거는 아니시고. 예, 변비 설사는 없으세요? 예, 설사 같은 건 없어요. 설사도 없고 변비도 없으시고. 예, 네. 아까 저기 앞에서부터 계속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연세가 드시면 위장의 어떤 위장의 기능이 굉장히 이렇게 연동 운동이 유력하게 잘 돼야 되는데 학문 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것도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근육에 힘이 좀 없어지시잖아요. 약해서 이제. 네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드시는 것도 얼마 없으시고 기운도 네, 네. 없으신 걸로 봐서는 사실 네. 연세가 드셔서 위장에 어떤 근육에 힘이 없어져서 그런 증상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예. 네, 혹시 그래, 뭐 추위를 많이 타거나. 변을 보고 나서 꼭 뭘 타야 돼. 딱 또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 패드. 보는데도 그래. 억지 힘줘서 보고 난데도. 그러니까 이제 변을 볼 때 이렇게 근육이 풀어졌다가 이렇게 확 오므라져야 되는데 그 예. 기운이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건 기운이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방에서는 기운이 없을 때 기운을 보충해주는 약을 쓰거나 이거는 사실 침으로는 안 되시고요. 예,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평소에 어머님이 이제 기운이 없으시면 기운을 조금 북돋아주는 뭐 약을 쓰거나 아니면 식사를 조금 더 잘 하시게 하는 그런 좀 도움을 주는 약을 쓰는 것도 방법인데 사실 그 보기제나 어떤 보약을 쓴다 그래서 바로 좋아지지는 않으니까 예. 평소에 어머님이 혹시 이렇게 케겔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항문에 힘을 주는 운동. 오므렸다 폈다 이렇게 하는 거. 예, 그게 그러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대. 오므렸다 폈다. 네네네. 그거를 그냥 앉아 계실 때 그냥 앉아 계셔서 계속 하시면 그게 결국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요게 잘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또 침을 놓기도 조금 애매한 자리고 그래서 예. 사실 요실금은 어느 정도 침으로 좀 해결이 되는데 특히 이제 변을 보고 난 다음에 변신글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케겔 운동이라는 항문 괄약근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을 조금 열심히 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네네. 그리고 방우가 자주 나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그것도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일단 또 저기 혹시 목욕탕에 가까우시면 예. 냉온탕이 되게 좋거든요. 온탕? 냉온탕. 너무 뜨거운 물에만 있는 것보다는 뜨거운 물에 갔다가 찬물에 갔다가 예, 결국은 예. 혈관도 마찬가지고 근육도 마찬가지고 뜨겁고 차게 이렇게 해주면 그게 수축하고 이완되는 게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탕에 가면 찬물에는 안 들어가고. 그리고 보통은 그러시죠. 그래서 찬물에는 오래 들어가 계실 건 없고요. 보통 온탕에 한 3분 있으시면 냉탕에는 한 30초 정도. 냉온탕, 네네. 오히려 냉온탕이 관략근 조절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관략근이 이제 약하니까 이게 네네. 자꾸. 평소에 계속 관략근 운동하시고 냉온탕 해야구나. 하시고 그다음에 기운 돋궈줄 수 있는 그러면 약을 조금 쓰셔보시는 거 그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항문 괄약근을 조이는 약보다는 전체적으로 기운을
기운을 북돋아주는 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기운을 쓰는 약을 먹는다 그래서 바로 그게 좋아지지는 않지만 그 약이 도움이 되고 어머니가 평소에 관략근 운동하고 냉온탕을 조금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정리해드렸어요. 그렇군. 예, 예. 네. 소변은 2시간도 참고 3시간도 참는데. 네, 그러니까는 이쪽 소변 관략근 쪽은 괜찮으신데 이 항문 네. 관략근이 조금 문제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 예. 앞에서 원장님들께서 소개시켜주신 방법은 이제 달여서 먹는 거. 그런데 저는 또 달여서 먹는 방법에 뭐 네. 차로도 드시기도 하는데 저는 외용량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유분피라는 약재가 사실 코나무라고도 불릴 정도로 비염에 조금 상당히 효과가 있는 약인데 사실 비염에는 비염이 오래되다 보면 코 점막이 많이 헐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그 유분피를 오래도록 다리다 보면은 이게 점액질처럼 끈적끈적하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죽염을 유분피 액 그 끈끈한 액 3에다가 죽염 한 1 정도로 섞어서 면봉에 발라서 코 점막이 비염이나 어떤 오랜 축농증 때문에 코가 헌 경우에 그 부분에 이렇게 면봉으로 이렇게 좀 칠해주면 그게 좀 가라앉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아토피가 많은 아이들이 이 유분피 액을 조금 차처럼 묽게 달여가지고 거기다가 뭐 솔나무 향이나 이런 거를 솔나무 같은 거를 같이 섞어서 목욕할 때 같이 이렇게 목욕물로도 좀 외용약으로 쓰면 아토피에 도움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게 이제 처음에 모 원장님께서 이제 소종 해독 작용을 한다 그랬는데 그게 먹어줘도 되지만 피부에 발라줘도 되거든요. 특히 농이 잡히는 그러니까 이거를 한방에서는 습으로 인한 피부 질환이라 그러는데 이 진물이 흐르는 종기라든지 이런 피부 질환이 있을 때 이 끈끈하게 아까 그 오래 달다 보면 약간 점액질처럼 되는 그거를 갖다 이렇게 바르시면 피부병 질환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